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수 기자의 보이는 경제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유니콘이 될 만한 그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산업이 뜨는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유명 인사를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치 시즈닝으로 아마존을 제패한 우리 김치 시즈닝 서울 시스터즈의 안태양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즐거운 미소를 보여주면서 예, 김치 시즈닝을 직접 또 들고 가져오시면서 네. 열정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인생을 시작하는 거 저희와 함께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자 김치 시즈닝 하면은 일단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김치 시즈닝 그래도 오늘 우리 매일경제 TV에 있는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네. 김치 시즈닝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뿌려 먹는 김치 가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금이나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시즈닝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들고 와 있죠. 네, 네, 이 이게 제품. 그냥 가루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김치가 가지고 있는 단맛, 짠맛, 신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가루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에 있는 고객님들이 이제 피자나 치킨 같은 데다 많이 뿌려 드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그냥 고춧가루다, 아니면 그냥 소금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즈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김치 뭐 좀 익숙하죠. 근데 시즈닝 하면 조금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합치니까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터졌다.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시즈닝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시즈닝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약간 후첨 가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들고 있는 음식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 된 음식에도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느님과 함께 우리 김치 시즈닝이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유지성님이 출연하는 그 코너의 그 월클,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로 해서 나와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게 됐는데, 저희가 이걸 딱 보면 대표 제품이 그건 김치 시즈닝 하나. 지금은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종전에 있던 우리가 김치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이 김치 시즈닝에 끌려서 외국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 분들이 좋아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비건의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김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동물성 원료인 젓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비건. 여기서 또 비건이란 말을 조금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비건은 어떤 뜻입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완벽한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시거나 드시지 않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치는 기본적으로 동물성 원료인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 양념 소스로는 최초로 이제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루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하거나, 그리고 보관이 어렵지 않고 보관이 굉장히 쉬우면서 이미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뿌려 먹은 간단한 이제 양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특히 이제 그 시즈닝이라는, 그러니까 뭐 양념, 시즈닝이라는 이런 그 카테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아마존을 이렇게 처음에 카테고리에서 1등 했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일본의 시치미를 제쳤다. 이래서 굉장히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아마존에 진출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나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만들 때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 고객님들이 있는 장소는
지금 아마존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해외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존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일본 시치미를 이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차별화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앞서 소개한 대로 이제 비건 네. 이런 것도 했고 이 비건 인증에 할랄 인증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이제 할랄 인증은 현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 이제 비건 인증을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한국 소스로는 처음으로 받았던 거죠. 자, 비건 시장, 그 비건 인증을 받았다면 네. 좀 어떤 점이 좀 더 유리합니까? 우선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세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트렌드는 이제 비건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네.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많은 해외 고객님들이 비건을 이제 구매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비건인들만 드시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인 이유든 다양한 이유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셨을 때 이제 비건 제품을 좀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유산균이 여기에 뭐 김치하면 보통 유산균이 많이 들어갔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치 시즈닝에도 유산균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외국 고객님들이 김치를 드시는 이유가 이제 유산균 덕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되게 막연하게 유산균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유산균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네네. 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식물성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기술연구원을 통해서 180억 마리의 잔존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걸 저희가 검사지로 이제 보여드렸던 게 좀 세일즈에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뭐 그 김치 가루 네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철학과 네네. 그런 또 그 연구 결과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김치 시즈닝 이거 하나만 있는 겁니까? 현재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TV CF에도 막 나오고 이럴 정도로 네네. 저는 굉장히 그래서 큰 회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 차기 제품들도 지금 하나씩 나오겠군요. 예, 이제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고추장 핫소스 네, 런칭 준비하고 있고 또 김치 맛 이제 김치 시즈닝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또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자, 베이스 과자 이런 게 김치 베이스 과자 이런 네, 그리고 과자 그리고 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자도 사람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면 그 신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면 네네.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신제품을 더 넣으려고 할 수 있는데 김치 관련해서 신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음료 제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음료까지. 네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안태양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한국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네네. 더 유명해졌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과거의 이력이 좀 재밌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 원래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필리핀을 먼저 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2008년에 필리핀에 갔다가 네. 2010년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에 이제 K푸드 이제 특히 떡볶이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떡볶이요? 네네. 필리핀에서 떡볶이를 팔았다? 네네. 아, 그래서 이 떡볶이를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떡볶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네. 거의 이제 회사 거의 망할 뻔했었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나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저희가 네네. 시작한 거다 보니까 쫄깃쫄깃하고 찐덕찐덕하고 뜨겁고 매콤한 이런 제품들을 사실 많이 선호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이제 K-팝 스타분들이 네, 실제로 SNS 상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들을 많이 올렸고 네네. 또 그때 당시에 동남아시아에 정말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붐이면서 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TV에서나 이제 어느 스크린에서 보신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한국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찾아오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떡볶이 사업을 필리핀에서 했던 네네네. 때 날. 제가 이제 25, 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네. 남들은 보통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 이제 뭐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학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어학연수 때문에 갔죠. 네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갔는데 이제 뭐 한류 붐이 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푸드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접근을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규모화 있게 사업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 푸드 해외에서 K 푸드 사업을 하는데
수많은 한국에 있는 그 대기업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CJ나 이런 쪽에서 조금 잘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여전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밖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동남아 그 K푸드 시장을 개척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월드 클래스가 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 특히 상장사들은 어떤 면에서 조금 그 해외 개척이 힘들까?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겪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보는 K푸드와 해외에서 보는 K푸드가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물론 뭐 정말 뭐 유명하신 BTS나 이런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도 음식을 많이 좋아해 주시지만 그렇죠. 또 굉장히 다른 이유로도 K-푸드가 성장성이 많았고요. 특히나 그 이유는 한국 음식이나 에이시안 음식은 육류가 베이스로 된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서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기업들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이제 저만 해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이 가장 좋은 것처럼 그 나라에 있는 분들도 현지 음식이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음식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식, 곁들일 수 있는 음식으로서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25살, 26살 이런 때 깨달았다고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김치 시즈닝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김치 시즈닝을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에서 처음부터 무조건 잘 팔린 거다. 네네.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사실 저희는 뭐 코로나라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한국이랑 다르게 다른 나라,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거의 락다운을 하면서 대부분의 삼시세끼를 집에서 많이 드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드시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좀 재밌고 좀 신기하고 좀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물류 같은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저희처럼 가볍고 간단한 제품들을 많이 찾으셨고 또 실제로 해외 언론에서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 맞아요. 코로나에 뭐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구나 검사지 같은 걸 오픈해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을 많이 빠르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시켰을 때 뭐 이렇게 좀 그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막 뿌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서양 분들, 특히 이제 그 미국 분들은 그럼 이 김치 시즈닝을 어떻게 활용하던가요?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건 뭐 피자, 뭐 타코. 피자요? 네. 그리고 이제 팝콘. 네, 팝콘 같은데 이제 많이들 집에 계시다 보니까 TV나 영화 보실 때 이제 팝콘 위에다가 많이 뿌려 드시더라고요. 와, 정말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김치 시즈닝인데 그거를 뭐 흑인, 뭐 백인,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뿌려 먹는데 재밌어 하던가요? 사실 저희도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실제로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매콤한데 유산균까지 들어있고 거기에 비건이어서 너무 건강하고 똑똑한 제품이다라고 많이들 연락을 주세요. 와, 이러니까 아마존에서 그 시치미를 제치고 1등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사업에서 조금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시즈닝이라는 것 자체가 금방 이렇게 좀 뭐 비슷한 유사 제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 없나요? 실제로 저희가 그 이제 한국 언론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나서 사실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노출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 브랜드로서의 노출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김치 시즈닝은 어느 분들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김치 시즈닝을 뛰어넘어서 이제 서울 시스터즈라는 브랜드로서 이제 국내외 고객님들에게 계속 좀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태양 대표 덕분에 그 이제 김치 시즈닝이라는 이 어떤 그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군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2월 이후에는 김치 시즈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국의 이제 유통 라인에 이제 깔리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아마존 아니면 인터넷에서만 우리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나요? 지금은 현재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의 조미료 시장이 점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와, 지금 화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 화면 어떤 화면인가요? 지금 이제 어머.
피자에 뿌려 드시는. 저분들은 섭외한 분들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거기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 네. 아, 진짜 이게 그 유튜브에서 네네. 그냥 자기들이 직접 저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네네,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 와. 네. 아니 자발적으로 아니 그 보통 저는 이제 다른 분 이제 대기업이라면 생각에 뭐 돈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광고비를 좀 써서 뭐 저런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저분들은 너무 자발적으로 가족 단위가 저렇게 지금 저 보세요. 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네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한국, 미국 이런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단 말이죠. 예. 추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매경 TV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도 이제 투자 유치를 좀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키워서 상장 계획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국이 아니라 좀 더 큰 데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쿠팡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럼 푸드컬처랩이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전 세계 어디에 나라에 있는 부엌 찬장에 저희 제품을 올려놓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모든 주방에 네. 푸드컬처랩이 이제 쌓였으면 좋겠다, 깔렸으면 좋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안태양 대표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김치 시즈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패한 우리 안태양 대표를 만나봤는데 유니콘 파인더 오늘 이래지만 굉장히 그 유니콘에 근접한 그런 회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차기 유니콘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